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의를 요구했는데 성남시가 이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이 소 제기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성남시의 3대 복지사업. 지역 주민들은 환호하는데 정부는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시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인가요? 2016년 들어서 첫 번째 출연이세요. 네. 타짜는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만큼 저희 애청자들이 이재명 시장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시장님만 나오면 그냥 난리가 나요. 너무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댓글 폭탄이 쏟아져요. 대개의 경우는 막 비판 욕설이 많은데 시장님은 응원합니다 이런 칭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어드릴 수도 없을 그런 지경입니다. 자, 우선 일배 소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배소탕. 그런 것도 있죠. 네, 우선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우리 사회가 대체적으로 위기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의 과거 회기 시도 때문에 사회 여러 분야에서 퇴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통일, 안보, 지방자치, 역사,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역사의 되돌림 현상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다시 또 과거의 그 안 좋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싸워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세상이란 앞으로 또 전진하는 거니까 또 희망을 갖고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시장님의 그 말씀에 위로를 받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이게 함께 싸우면서 어깨를 좀 걸고 희망을 좀 만들어가자. 고비를 함께 넘기자. 이런 게 왠지 좀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봄 같아요. 네. 이재명 시장님 환영합니다.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쫄지 마. 진짜 이재명 시장이 나옵니까? 와, 기대됩니다. 나오셨어요. 네. 이분 목소리 듣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119개국에서 저희 팟짱 지금 보고 계세요. 오늘부터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도 시작하는데요. 어찌됐든 전국에 그리고 세계에 계신 여러 애청자 여러분 댓글로 열렬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성남시 3대 복지사업에 대해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벌써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의 소송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결국은 보건복지부가 이제 경기도에다가 일종의 청탁 같은 걸 한 거죠. 성남시는 경기도가 제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경기도가 이제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거절해서 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의 지방자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보건복지부의 청탁을 경기도가 들어준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성남시를 상대로 이제 1월 20일 1월 한 10 며칠이죠. 그때쯤 우리를 못하게 해달라. 성남시 복지사업 못하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소송하면서 재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중지시켜달라고 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는데 아직까지 집행정지나 거기에 대한 결정은 안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며칠 전에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왜 빨리 안 해주냐 독촉하는 요구를 또 했어요. 법원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가 그리 급합니까? 성남 시민 잘 사는 그리 배 아프십니까? 지금 연정한다고 해놓고 연정 취지에 어긋나게 또 복지는 야당 그러니까 경기도를 보면 민주당이 맡겼는데 왜 반대하는데도 하느냐? 연정한다는 건 장난친 거냐 아니면 배신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해달라고 또 그러고 그저께인가는 또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또 중지해라 이렇게. 근데 지금 소송까지 하는 마당에 경기도가 중지하라고 권고한다고 제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쇼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자, 한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이를테면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아유 열심히 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저희가 뭐 좀 더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좀 더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중앙정부는 이렇게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중앙 차원에서 뭘 좀 이렇게 해야 그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살림도 네. 지방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음흠.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분가한 자식한테 네. 보니까 참 알뜰하게 잘 살아서 똑같은 살림 가지고 손자 손녀들한테 더 잘해주고 있으면 아이고 잘한다 그래야지. 네. 너 왜 그리 잘하는 거야? 우리 나처럼 같이 술이나 먹자. 그 아우디 사가지고 여행이나 다니지 뭐 쓸데없이 애들한테 그걸 많이 해주려고 그러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세금을 더 걷었습니까? 무슨 뭐 중앙정부가 도와달라 그랬습니까? 빚을 냈습니까? 빚 갚아가면서. 또 이게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후보가 돼서 100만 시민한테 한 공약을 지키겠다고 살림 잘하면 정말 칭찬하고 격려해야지. 네. 이걸 못하게 하고 그거 안 한다고 소송하고 막 괴롭히고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정말 아마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우리나라 전 세계인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지는 저는 몰랐는데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거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복지사업 전면 중단해라 이런 요구인 것인데 네. 그리고 지금 그걸 낸 것뿐만 아니라 법원에다 독촉 요구를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인데요. 경기도가 이렇게 남경필 지사도 복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연정을 통해서 복지는 더불어민주당에 맡기고 뭐 이런 지금 도정을 펼치고 있는데 예. 맡겼으면은 맡겨야지. 맡긴다고 말은 해놓고 맡은 쪽이 안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복지 확대는. 네. 그러니까 이거 경기도가 막으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반대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소송까지 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좀 더 이해 안 되는 거는 뭐 남경필 지사께서야 새누리당 소속이고 네. 새누리당은 복지 확대하는 거 싫어하는 집단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중앙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또 네. 중앙 정부는 또 복지는 공짜다. 국민들한테 복지 많이 해주면 버릇 나빠진다. 이런 생각 가진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해해요. 뭐 일부 예를 들면 우리의 입장이 다르니까. 근데 거기에 연정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복지를 막고 있다는 민주당 도대체 뭡니까? 왜 뺨 맞아가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뺨 맞아가면서 그냥 같이 사는 거 좋은데 아니 저한테 이렇게 방해하고 이러는 거 그건 못하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저를 때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런데도 사실 연정은 깨진 거 아닙니까? 네. 부부라고 하는 게 뭐 호적 신고 같이 해놨다고 부부입니까? 두드려 패고 뭐 살림 다 뺐고 결혼 바지 뺐고 무시하고 뭐 그러면 부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자주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정리해야지. 네. 이기호 부시장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네. 혹시 이기호 부시장하고는 부지사하고는 좀 뭐 통화나 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전에 이 문제 있을 때 네. 뭐 통화도 하고 그랬죠. 근데 뭐 본인은 명확하게 반대 입장이었던 거고, 네. 연정이 심각한 위기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까지가 끝이었고 다음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연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완전 파괴도 아니죠. 완전 무시한 거죠. 근데 연정의 이름을 유지하도록 네. 협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은 뭐 대외적으로는 같이 성남시를 또는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무슨 연정이에요? 당 차원에서는 어떤 요구를 해보시거나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당에서 아직까지는요. 이제는 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한 달간 좀 당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네. 한편으로는 좀 인내하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이른 마당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계속 어제 그저께 사실 제가 모멸감을 느꼈는데 네. 모멸감. 소송하고 집행정지 신청하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자료 요청이 왔어요. 자료 요청이요? 아니 어디서요? 소송하고 있으면서 그 소송에 관한 이거 뭐 집행 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법원 통해서 달라고 그래라. 아니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성남시를 뭘로 보고 재판까지 해놓고
집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그러질 않나. 네. 그 제가 왜 보고해야 됩니까 그거를? 법에 의무도 없는 걸. 네. 때려놓고 너 왜 맞았는지 그 이유 내라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사유선해라는 거네요. 왜 네, 맞았는지. 그래서 아니 뭐 하지 마라 뭐 지금 또 얘기하는데 아니 법정에 소송까지 해놓고 뭘 또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죠. 이것도 결국 복지에 관한 영역이고 결국 부지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통합 부지사 몫이잖아요. 이 복지에 관계된 건. 네. 어떻게 그런 걸 성남시에도 자꾸 합니까? 그 뭐 지금 뭐 모멸감 주자는 겁니까? 그 왜 그런 걸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민주당. 도대체 경기도 더불어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런 비판을 아니, 지금 하고 계시는 그게 거예요. 말이 되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고려해봐야 될 게 진짜 많은데 네. 이게 뭐 상식과 원칙이 다 무너지고 무질서 그 자체다 보니까 이것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기본적 도의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 정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뭐 굳이 예를 들면 말이에요. 시집간 누나가 네. 매형하고 둘이서 친정 동생 패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시집간 누나가 매형하고 둘이 짜고 동생 때리고 있는 거다. 짠 건 아닌데 네. 매형한테 강요당한 거긴 한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네. 그럼 나와야죠. 그죠? 네. 뭐 나와요 뭐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비유가 너무 가슴 아픈 비유를 하셨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에 전달이 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 내부에서도 어떤 공식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나저나 좀 구분해서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든 네. 민주당의 문제는 민주당의 문제대로 놔둔다 치더라도 자, 그렇다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경필 지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좀 그 개혁적 보수 노선을 걸으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뭐 또 다른 특별한 정치적 배경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다든가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경기도 남경필 지사님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비공식적으로 우회해서 드렸죠. 아니 명색이 연정은 해야 되는데 이 압력이 있을 거다 분명히 당도 그렇고 뭐 중앙정부도 그렇고 입장은 명확하게 복지 확대 반대 아닙니까? 네. 기존에 있는 복지도 다 축소하라고 지금 정부가 지시해 놓은 상태고요. 네. 645만 명 정도의 혜택이 사라져 가죠. 그러면 복지 축소 지시하고 또 복지 확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 또 당도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는 복지 확대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게을러진다, 버릇 나빠진다 이런 얘기하고 공식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지는 공짜고 국민 버릇 나빠지니까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지금 정부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고 네. 헌법에 복지 확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즉 국민의 권리라는 거죠. 자꾸 공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공짜가 아니라 공짜는 기여도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시에 의해서 받는 걸 공짜라고 하는 건데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즉 국정 시정의 주체라고요. 즉 정치인들은 대리인이고 머슴일 뿐이에요. 그 주인이 낸 비용을 가지고 집 지키고 집안 청소하고 이런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쓴 다음에 나머지는 주인한테 밥 사고 아니면 뭐 옷 입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돌려주는 게 의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헌법에도 그게 써져 있거든요.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남시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 시행을 하니까 그렇죠. 네. 빚도 갚고 세금도 잘 걷고 예산 낭비 부정부패 안 하고 정부처럼 뭐 물에 안 가라는 잠수함 만들고 이런 짓 안 하잖아요. 우리 성남시는 4대강 이런 거 강파를 하고 뭐 도로 파헤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네. 이런 거를 통해서 국민의 복지를 시민의 복지를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주장하고 실제로 그걸 실행을 하니까 정부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비교로 강요하죠. 성남시가 비교하고 싶은 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성남시가 재정 여력이 좋은 게 사실이니까 그걸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비교하고 싶은 건 중앙정부예요. 중앙정부도 똑같이 해라 성남시처럼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관리 잘하고 공정하게만 하면 국민의 복지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다. 증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니까 아마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아야 되겠고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종의 원점에 해당되는 성남시에 타격을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원점 타격. 네. 근데 이 원점에
근데 직접적으로는 정부가 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제 경기도를 통해서 일종의 청부 원점 타격을 하게 된 건데 이걸 경기도가 거부했어야죠. 네, 제대로 경기도는 자기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지방정부 그렇죠. 책임자인데 그 연정을 깨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뭐 경기도를 뛰어넘는 중앙정부 또 새누리당 핵심 지도부 차원의 명확한 의지가 실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네요. 말씀하신 대로 뭐 청부를 받아서 원점 타격에 나섰다면 남경필 지사가 뭐 어떻게 피하려고 해도 도리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저도 우회적으로 전해 들은 바로는 참 이게 사실은 성남시 의견을 들어줘서 정부 입장을 안 들어주면 즉 개소를 안 하면 네. 출당 당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있었다고 해요. 출당이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을 상황입니다. 당했다는 거죠. 네, 압박이 높다 그런 뜻이겠죠. 아 그렇군요. 장난 아니군요, 정말. 예. 그러니까 뭐 일면 보면 뭐 경기도한테 뭐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기도 얘기를 많이 안 해요. 네, 그렇군요. 결국 복지부와 청와대, 뭐 박근혜 정부,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확한 의지니까요. 그렇군요. 저번에 깡 얘기 잠깐 있었는데 네. 그 깡 얘기를 말해요. 이게 네. 뭐 그리 심각한 얘기라고 당 대표도 하루 하고, 다 했어요. 사무총장이 또 하루 하고, 네. 원내 수석이 한 번, 원내 대표가 한 번 하고, 또 뭐 원내 대변인이 또 한 번 하고, 돌아가면서 일주일을 하더라고요. 네. 이건 짜고 한 짓이죠. 예. 그 얘기 조금만 했다가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찌됐든 성남사랑 상품권, 이게 이제 깡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오마이뉴스에서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실제로는 이게 일베 조작설이 대체로 사실인 걸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여전히 인터넷 서핑을 해보면 마치 성남시 청년들이 다 깡하고 있는 것처럼. 다 깡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삭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게 사실로 교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현금을 줬으면 이런 비난이 안 됐을 테고요. 네. 현금을 줬으면 이렇게 비난했을 겁니다 아마. 청년배당이 지급되는 날 저녁에 막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무슨 돈으로 술 먹냐. 오늘 청년배당 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면 청년배당 받아서 술꾼 만들어. 청년 술꾼 만들어. 뭐 이렇게 아마 비난을 했을 거예요. 보수 언론들이. 네네. 네. 근데 왜냐하면 이 깡 문제도 네. 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도 자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트집 잡을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 키우다 보니까 일베에서 만든 자료를 네. 가지고 마치 청년배당 시작되자마자 대대적인 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네. 그 자료는 뭐 확인해 보신 것처럼 청년배당 전에 이미 네. 성남 지역사회 지역에서 원래 쓰던 상품권이 있으니까 네. 그거 얘기였고요. 청년배당 시행된 후에는 2건인가 뭐 이렇게 팔겠다가 있었고 한 4-5건이 사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 2건마저도 청년배당 거라는 증거는 없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일베에서 만든 자료라는 것도 확인된 건데 네. 문제는 우리가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정책을 할 때 정책 목표가 있어요. 하나의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배당을 하는 이유는 첫째는 청년의 복지 증대. 네. 청년이 각 세대별로 볼 때 뭐 예를 들면 영아 시대, 네. 또 학생 시대, 또 뭐 그다음에 어른일 때 네.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보면 각종 복지제 정책을 저희가 취하는데 그 중에 청년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청년의 복지로 요건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고 두 네. 번째는 이제 취업 역량 강화. 돈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그 역량 강화. 책도 좀 사보고 네. 하다못해 양복이라도 좀 빌려 입고 이것도 부담이라는 거 아닙니까? 면접 다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 좀 하자. 세 번째 목표는 네.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 이게 한 절반의 목표 정도 비중을 갖습니다. 절반의 비중을 하는데 네. 성남 지역 화폐라고 부르죠, 보통. 그렇죠. 이거는 이제 대형 유통점은 못 쓰고 술집 이런 데 못 쓰고 네. 성남 밖에서는 못 쓰고 성남 시내의 골목 상권, 네. 영세 자영업자, 그다음에 재래시장 이런 데만 쓸 수 있게 되죠. 네. 그럼 뭐 없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해서 설 전에 제가 시내 재래시장을 돌아봤더니 매출이 한 15% 늘었다고. 상당한 거죠. 성남은 엄청 좋아해요, 다들. 그러니까요. 이사 가야 돼요. 전국에서 창업하고 싶은 도시 두 번째로 성남 수정구가
채택이 됐어요. 그렇군요. 1번이 강남구, 2번이 성남 수정구인데 왜 그러겠어요? 되니까. 되니까. 동네 골목에서 돈을 쓰니까요. 네. 네, 이런 이제 세 번째 정책 목표가 있는데 오로지 취업 역량 강화만이 이 정책의 목표인 것처럼 축소를 한 다음에 네. 야 청년들이 깡을 했는데 그게 뭐 취업 역량 강화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실제로 깡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네. 저희가 단속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네. 근데 이 깡이라고 하는 거는 여하튼 깡을 하더라도 성남 지역사회 안에 그 돈이 쓰여지겠죠.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깡을 하는 것도 쓰는 방법이에요. 현금을 줘가지고 그 현금으로 친구한테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다 극단적으로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혜택을 준 거니까. 네. 준 다음에 어떻게 썼냐는 본인의 마음이죠. 근데 그 쓰는 양태 하나를 가지고 네. 마치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를 전체의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모든 보수 언론들이 총공격을 했죠. 한 열흘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제도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현금으로 주면 되겠냐? 그건 말이 없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드릴까? 네. 현금으로 주면은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이제 작은 문제. 예를 네. 들면 화폐가 편하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편한데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위조를 한다는 거예요. 화폐 위조하잖아요. 그 위조 보면 처벌 많이 하죠. 근데 물물 교환하면 네. 위조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똑같은 거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위조의 위험이 있으니까 네. 부정거래의 위험이 있으니까 네. 화폐 쓰지 말아야 되냐? 그건 말이야. 그건 아니죠. 그 예.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불편하지만 그 불편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왜? 시민이 낸 세금이니까. 네. 시민 전체를 위해서 불편함을 좀 감수한다. 이런 정책 목표 취지에서 보면 일부에서 비록 땅을 했다 한들 네. 그게 이 제도 자체를 존폐를 논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 그러니까 그 이런 국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한심한 정부, 성남시장님 지금 상을 줘도 모자를 파네 소금 뿌리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정말 외롭게 싸우고 계시네요. 정말 이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새누리당의 온갖 악행이 하늘을 찌른다. 온갖 지금 막 엄청난 의견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일일이 다 소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복값 얘기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봤더니 1인당 15만 원씩 그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지급이 28만 6천 원인가 주게 돼 있는데 정부에서 페널티 매기겠다고 하니까 페널티? 진짜 페널티를 아니 정부와 협의를 완전히 거치지 않고 정부가 동의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하면 복지사업하는 금액만큼 페널티를 때리겠다. 맞아요. 이런 시행령을 작년에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거든요. 법의 근거도 없는. 법의 근거도 없는 시행령. 법의 근거가 없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영치주의 국가라고. 그러니까요. 법치주의에서 영치주의로. 최근에는 인치주의로 올라갔더구만요. 인치주의요? 법이고 영이고 마음대로 관계없이 해버리는. 네. 하여튼 뭐 그런 변화의 일환인데 하여튼 시행령 만들어서 그 금액만큼 때리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만약 때리면 성남시가 최대 한도가 87억이긴 한데 정부 지원이 87억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원도 아니죠. 정부 사무 처리 비용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사무 처리 그거를 비용. 안 주겠다 이러길래 안 주면 재정에 손실이 올 수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그 위험을 부담하자. 그래서 반은 남기고 반은 주고 최악의 경우는 이 반으로 정부 페널티를 부과하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대로 성남시 시책대로 했으면 28만 6천 원씩 다 받는 건데 그렇죠. 지금 정부가 이 페널티를 준 25만 원 됐죠. 그러니까요. 정부가 사무조리비도 25만 원이라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유보해놓고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상대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놨으니까 저도 소송해놨거든요. 네. 대통령 상대로. 네네. 그 시행령 잘못됐다. 권한쟁의 심판. 거기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판정이 나면 그때 마저 다 주려고 그러죠. 아 그렇군요. 지금 제가 소송 많아요 이것 때문에. 아니 근데 정부가 왜 이렇게 소송을 겁니까 정말. 이거는 제가 그랬어요. 불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서 성남시에 피해를 주니까 시행령.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법원에라도 억울함을 호소해야죠. 제가 약자니까요. 시민들을 대신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제가 주변에 취재를 해봤더니 성남시가 1인당 교복값 15만 원 준다고 하는데 시장에 가면 전부 30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만 6천 원을 저희가 주기로 했던 거죠.
여전히 지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보해 놓은 거예요. 네. 아니, 정말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빨리 서둘러서 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가구당 빠듯한 살림에 30만 원 그애 교복값 하면 가방 사야죠. 큽니다, 뭐 그거. 또, 예. 예, 뭐 이거 굉장히 큰 운동화도 또 새로 사줘야 되잖아요. 이러면, 애 낳아서 예, 키우는 걸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거 진짜 국가에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구가 줄어가지고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부에서는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지. 네, 세상에 이거 못하게 왜 죽으라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정말, 나라를 음, 국민을 위해서 경영하는 건지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건지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후자라고 확신한다. 욕심 채우려고 정치하는 게 분명하다, 네. 확실하다. 그럼 국민이 혜택 보는 걸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진짜 이 나쁜 XX 이런 생각마저 들 것 같은데 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이것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산후조리원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산후조리비라도 지원해주겠다. 그것도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네. 지금 협의를 핑계대고 있는데 네. 협의 안 했다. 예. 아니 작년 3월에 협의 신청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무슨 협의를 지금 1년이 다 돼가네. 예?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해버리면 예를 들면 그래서 내년 예산 가지고 또 협의하면 또 1년 끄면 못하고 또 내년 예산 가지고 또 하면 또 1년 끄면 못하고 그럼 끌기만 하면 다 못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법입니까? 그 이후로 지금 이거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네. 그럼 정부가 협의한다고 접수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정부의 얼토당토하는 조치들에 대해서 성남 시민들은 좀 어떤 반응이세요? 우리 장 기자님이 좀 물어봐 주세요. 네. 되게 주민들은 좋아하지요. 좋아하고 네.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과거에는 자기들이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받아들입니다. 다 의심 가져요. 국민들을 그야말로 내부자들이 나오는 이리 몰면 이리 가고 저리 몰면 저리 가는 개돼지 취급하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개돼지 아닙니다. 이 정말로 사고 능력 가지고 있고요.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왜 그러지? 라고 의문을 갖고 요즘은 물어볼 때가 너무 많아요. 손안에 있어요. 손안에. 네, 맞습니다. 다 체크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넘어가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얼마 전에 네. 3면 통으로 저를 띄워줬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내용이 만화 그림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만화 그림. 그림. 제가 그림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죠. 멋있더라고. 돈키호테이긴 한데. 네. 그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포퓰리즘이다. 이거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포퓰리즘이다. 네. 그러면서 또 다른 단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민 67%가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두 가지 말이 양립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67%가 반대하는 걸 밀어붙여서 표를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조선일보 수준이죠. 그게 조선일보 수준이다. 네. 근데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편에 뭐 이런데 막 놀아나서 그런 분들이 일부 있지요. 그 뭐 세상에 어차피 일부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네. 합리적 판단을 하는 분들은 세금 더 안 걷었고 네. 탈루하고 있는 세금 철저하게 징수해서 조세핀 형평 이루고 있고 작년 우리 200억 더 걷었거든요. 탈루된 세금들. 네. 아주 꼼꼼히 걷으시더라고요. 꼼꼼하게 하죠. 뭐 예. 한 명 한 명씩 맨투맨으로 다 체크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200억이 더 거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세금 더 걷은 것도 아니고 잘 관리하는 거고 그죠. 네. 부정부패 없이 또 빚 수천억 갚아가면서 네. 또 정부 지원 받지 않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니까 주민들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좋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옛날 전임 정부는 똑같은 살림 가지고 저한테 빚을 7,285억이나 떼넘겼잖아요. 네. 똑같은 살림 가지고 네. 빚 지웠잖아요. 국민시민들한테. 네. 1인당 72만 5천 원씩 빚을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제가 다 갚았고 이제 1인당 매년 11만 원 정도의 네. 복지 혜택을 우리가 돌려주고 있죠.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성남시만 독자적으로 늘린 복지 혜택이 네. 원래 한 900억 정도에다가 이번에 청년 배당 뭐 세 가지 해서 194억 하니까요. 네. 1,100억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당 성남 시민 1인당 11만 원 정도 매년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야, 성남 시민들은 정말 그러니까 이거 왜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그러니까 좋아하죠. 언론에서 막 공격을 하면 사람들이 이거 진짜인가 확인해 보는 합리적인 시민들은 잘하네.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니까 저는 조선일보한테 고맙죠. 과거가 아니다. 이게 네. 정보가 네.
사람들의 손끝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네. 전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소위 옛날에 제도 언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위 정보의 게이트 키핑, 자기들이 막 좋은 정보 고르고 나쁜 정보만 내보내고 슬쩍 비틀고 하던 네. 그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들이 오마이뉴스도 계속 착각하고 있길 바라죠. 예. 오마이뉴스도 오늘부터 팟짱도 오늘부터 내 손 안에 텔레비전을 시작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페이스북으로 예, 대한민국 언론사상 최초로 페이스북 생중계를 오늘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인지 아닌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뻥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손가락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손 안에 있는 핸드폰, 네. 스마트폰으로 네. 손가락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시대다. 그렇습니다. 텔레비, 신문을 보는 시대가 아니다. 네. 손 안에 손가락에 TV.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손가락 잘 쓰자. 제가 이런 운동하고 있죠. 손가락 혁명. 손가락. 예. 앞서 그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 좀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여러 가지 심각한 그 박근혜 정부의 과거 퇴행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개성공단 문 닫은 다음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드 때문에 이제 중국에 기업하시는 분들 지금 뭐 좌불안석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멀쩡하게 기업하다 갑자기 문 닫게 됐어요. 네. 서울시도 좀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성남의 경우에는 개성공단에서 좀 사업하시던 분들이 좀 계신가요? 두 개 업체가 있고요. 제가 그저께 네. 면담을 했습니다. 네. 면담을 했더니 좀 한숨만 쉬고 계시더군요. 아이고. 갑자기 이제 생산지가 없어져 버렸고 이제 그만한 대체 생산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개성공단이 두 번째 문을 닫다 보니까 이제는 원 거래처들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건 앞으로 안 받겠다 그런대요. 아이고. 왜냐하면 언제 불안하니. 문 닫을지 모르니까 차질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 이 경제는 신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는 심리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게 뭐 남북 간 합의로 국제조약에 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법이거든요. 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뭐 청문 절차 거쳐서 해야 된다 등등. 이거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말이에요. 법에 없는 자기들 말은 통치행위라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입니까? 전제군주국입니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거든요.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지배자를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럼 법률과 헌법을 지켜야 되고 법률과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사유라고 헌법에 써져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안 지키는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인 거죠, 이미 왕이다. 그래서 이게 남북 관계 또 통일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외교적으로도 보면 대한민국의 조약 또는 국제간 합의를 대한민국 하는 걸 누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것도 합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국가죠. 예. 이적 단체라고 우리가 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하나의 대등한 상대 국가로 합의 서명했잖아요. 네. 지키는 게 북한을 위해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약속을 어기지 않는 나라, 네. 믿을 수 있는 나라, 말한 건 지키는 나라. 이게 외교의 가장 기본인데 네. 이걸 일방적으로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 신뢰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네. 두 번째는 남북 간 문제, 교류 협력에 완벽한 그 손상을 가했고 세 번째는 거기에 관계된 엄청난 수의 많은 기업과 종사자들한테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 자체에 심각한 손상을 줬어요. 그게 네. 뭐냐면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놓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수의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 예. 이거 정말 심각하죠. 저는 어젯밤 페이스북에 제가 글 써놨습니다만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되고 대통령 선서에 있잖아요. 국헌을 준수하고 선서 있잖아요. 네. 선서 안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취해복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통째로 깨버린 거예요. 근데 법치주의를 어기고 네. 영치주의 시행령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 하다가 이제는 시행령 같은 것도 필요 없이 네. 자기 입으로 그냥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어떤 행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네. 이제 인치 사회로 간 거예요. 인치가 뭐예요?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를 인치라고 하고 그걸 곧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제군주라고 하는데 네. 대한민국이 전제군주 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파괴라는 측면에서도 정말 심각해요. 정말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예, 시장님 잠이 안 오시고 뭐 이런 그런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야권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맞서 싸운다거나 그리고 과거처럼 막 이렇게 들불처럼 시민들이 일어나서 뭐 촛불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패배감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뭐 내가 해서 되겠냐. 음. 그다음에 저들의 그 탄압이라고 하는 게 매우 교묘하고 또 좀 뭐라 그럴까 비공식적이고요. 예를 들면 전에는 공권력을 직접 동원했다고 하면 지금은 국민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싸움을 시키죠 서로. 제가 개성공단 폐쇄 후에 기업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불만이 터져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럴 때 정부의 대응이 어떤 걸까를 제가 한번 유심히 봤는데 네. 딱 예상대로였어요. 편가리. 그래서 바로 정부가 아니라 마치 세월호 유가족들을 돈벌레 만들어서 국민과 이간질을 시키듯이 네. 바로 이 사람들을 대북 이적행위한 북한에 돈을 대준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리더라고요. 이게 개성공단 그게 임금 문제. 그렇죠.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소위 그 이상한 그 단체들 또 뭐 인터넷 이런 데에서 하는 거죠. 네. 아주 교묘하게 마치 국민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싸움을 시켜버린 거죠. 분할 지배 전략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매우 잘 작동되고 있어서 이거 대항할 상대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걸 공격하면 정부에 대항할 텐데 정부가 안 해요. 어디 뭐 예를 들면 일베니 뭐 이런 데서 시작하는 거죠. 뭐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어쩌면 저쪽 입장에서 보면 매우 훌륭한 통치 기술일 수 있고요. 네. 이쪽에서 보면 참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유령과 싸우는 상태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항이라든지 문제 제기가 네.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럴수록 우리가 네. 더 명확한 입장을 취해줄 필요가 있죠. 제가 예를 들면 성남시장이긴 하지만 네. 남북 문제, 통일 문제, 또 민주주의 문제, 국제적 신뢰의 문제 이거는 우리 성남 100만 시민과 똑같이 겪는 위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100만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가 성남시 행정을 잘하는 것도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거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남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도 침해되지 않고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제가 그들을 대표하는 대표니까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나라의 문제, 노동의 문제, 통일 문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도 프레임의 공격이거든요. 넌 시장이니까 시장인만 해. 왜 제가 시장이니까 시장인만 해야 됩니까? 그럼 성남 시민의 삶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힘내세요, 이 시장님. 우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님 인천도 도움이 절실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의견도 있고요. 리더의 역할이 인천까지 어떻게 걱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 인천 사시나 봐요. 예. 네.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인터뷰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존경합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어떻게 박근혜 정권의 검은 속내를 그렇게 훤히 꿰뚫고 계십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네. 있는데 말만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명예훼손 소송에 대응 중인 시장님의 최근 이 소송 진행 과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님 인터뷰 들어야 되는데 회의 7분 전이래요. 아유, 팟짱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 명예훼손 얘기 잠깐 할까요? 네. 시간이 뭐 있던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지금 이제 정치에 있어서는요. 네. 이 말이 곧 무기잖아요. 이 말이 무기인데 이 말이 왜곡되면 판정하는 국민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게 매우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부정부패보다 더 나쁜 게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권자의 주권을 통째로 훔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공약 잔뜩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여서 권력 획득한 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냐 아니면 뭐 그거야 선거 때니까 하는 소리지 공약은 안 지켜도 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나쁜 짓이죠. 이건 사기행위 아니에요. 사기행위.
사기. 돈을 훔치는 것보다 더 나쁜 국민의 주권을 훔치는, 국민의 인격을 훔치는, 인간 그 자체를 훔치는 뺏는 행위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는 거짓말한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나쁜 짓한 정치인은 살아남아도. 그러니까 이 정말 나쁜 게 이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거짓말이 일상적으로 횡행해요. 언론도 거짓말을 하고 정치인도 거짓말을 하고 일베도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걸 세울 때 제일 먼저 확보돼야 될 게 거짓말에 대해서 응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저는 욕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뭐 무슨 욕을 해도 상관없다. 네. 욕은 자유니까. 난 정치인이고 정치인 욕하는 것도 뭐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국민 스포츠일 수 있는 거죠. 뭐 욕할 수 있는 거지. 예. 욕은 좋은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안 되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거짓말 행위에 대해서 가끔씩 이때까지도 그랬죠. 뭐 변희재, 뭐 정의용, 네. 뭐 차명진 전 의원, 네. 뭐 많이 했어요. 맞아요. 많이 해서 사실 비용도 안 나오죠. 소송하고 고소하고. 제가 형사 고소하면 다 무혐의예요. 네. 다 그쪽 편이니까 그런가 봐. 그러니까 법원에 제소를 하면 네. 해상 판결은 나죠. 그래서 제가 이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건 내가 무슨 감정풀이를 하거나 네. 또는 내가 불이익하니까 내가 그걸 회복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네. 질서 회복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회복해야 비로소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는 일이라서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도 네. 어디서 집단적으로 욕을 먹거나 허위사실 유포에 피해를 입으시거든 네.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같이 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도 공동 대책기구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진짜요? 근데 네, 저도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상한 그 욕설이나 이런 거에 많이 맞죠. 시달리고 네. 있어요. 아니, 이제 사실 이게 기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갖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이 정치적으로 많아요. 들리는 거죠. 아, 개인적 그런가요?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공격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고 네. 의도된 공격입니다. 저도 뭐 공격은 비판, 비난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죠. 우리 네. 지금까지 너무 산발적이었잖아요. 다 네. 참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응징해야 된다. 뭐 반향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다들 좋아하시고. 그렇군요. 그 대응 기구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예, 저도 되게 많이 조만간 당하고 벌써 있어서. 가게 되면 같이 의논해서 하시죠. 법률 대응 기구에. 예. 네. 이재명 시장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화이팅. 뭐 계속 응원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님 인기가 너무 많다는 반증인 것 같은데요. 우리 장윤선 기자님 덕분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네. 세상이 불합리하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고쳐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꿈을 갖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회가 공평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자들은 싫지요.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그 기회가 공평한 세상,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도 없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바로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많은 대신에 우리는 큰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작은 실천들을 다수가 많이 하면 저들의 대포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일상적인 작은 관심과 실천을 끊임없이 하고 포기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 만들 수 있죠. 우리는 다수 대 힘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소수인데 힘이 세요. 그러면 저 사람들의 전략은 이 다수를 포기시키고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일부를 자기들의 개로 만들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그래서 반대라 해죠. 포기하는 사람 이렇게 세우고 서로 싸우지 말고 작은 차이를 서로 용인해가면서 더 큰 상대를 향해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 한 건으로 크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작은 실천, 정말 댓글도 달고 공감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리트윗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밴드, 카스 이런 거 해서 친구들 많이 만들고 평소에 작은 정보 나를 지지해 주세요. 이거 하세요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익되는 정보를 전달해주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바뀌죠. 이 작은 실천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손가락 혁명군 입대를 권유드립니다. 네, 손가락 혁명군 입대. 저희가 영화 암살 이후에 독립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영화 귀향 보면서 과거 우리 그 일본군 위안부로 하셨던 할머님들의 역사 그리고 또
독립운동의 역사 찾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이번엔 드디어 손가락 혁명군 입대를 요청을 드리는 이재명 시장님의 무슨 조직으로 엮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한데 이적행위로 하기에는 너무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혁명군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새누리당 내부가 공천을 앞두고 상당히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요. 그 점을 좀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